한잔하시죠. 네. 일단 택시하고 가시죠. 저 대리 불러야 돼서. 이 시청자분들 팔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진짜 둘이 한번 크게 싸우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냥 2, 3일인가? 며칠 지났는데 둘도 없는 형제처럼 인스타에 사진을 올리더라고요. 저 그걸 우연히 보고 진짜 좀 거리를 둬야겠다. 와, 얘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엄청 많이 욕했거든요. 장성엽 선수가 이거 뽑아 먹으려고 작전 가셨구나. 그래요. 웨이브님 주문철 대표님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형님 저 모르겠다고. 뭐 사실 아니지 않을까요? 마지막 문철이 형 주문철 대표님의 한마디가 그거였어요. 재윤아, 성엽이도 대부 출신이잖아.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이 버는 코치가 보디빌딩 코치들일 거예요. 약도 팔아, 온라인 코칭도 해. 그런 거 아니세요? 자, 오늘은 사무실이 아니라 좀 특별한 곳에서 촬영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오늘 여기 청담의 무티라는 곳에 왔어요. 술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눠보는 컨텐츠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그리고 구독자분들 Q&A 주신 것도 한번 답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사케 잘 모르는데 고른 이유가 뭐냐면 시즈오카산이더라고요. 시즈오카가 제가 알기로는 그 와사비가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하이엔드 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와사비도 다 시즈오카산이나 이런 거 쓰는 곳들이 있어요. 님한테 좀 드릴 과거에 맛집 블로그를 했다는 들었거든요. 20살 초에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아닌 맛집 이 두 개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시절이었어요. 항상 맛집 블로거분들 보면서 그분들을 동경했죠. 그분들이 누리는 이런 음식과 술도 다 향유해보고 싶고, 20살 중후반부터는 맛집 블로그도 하고 맛집도 많이 찾아다니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맛집을 올리는 게 나 잘 먹고 잘 산다, 비싼 음식 먹었다 좀 자랑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 하게 되더라고요. 편하게 그냥 놔두셔도 돼요. 대표님은 따라붙는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약을 팔던 사람이 이제 와서 세탁하려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외부 커뮤니티에는 좀 더 강한 말들이 좀 저 나락 보내려는 거 아니죠? 나 이런 거 할 줄 몰랐는데. 일단은 떨어지지 않는 꼬리표라는 게 있어요. 약물 나눔이라는 키워드 같은데 불법적인 루트로 구매를 하신 거잖아요. 누군가와 이제 나눈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꼬리표를 뗄 생각이 없어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카페 운영한 거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과거에 나눔했던 링크들이 전 아직도 게시물 일부러 삭제를 안 했어요. 이 영상에 좀 댓글로 남겨두면 좋을 것 같은 게, 국내에서 그 당시에 이런 케미컬을 어떻게 구해? 라는 것들을 제가 사서 나눔한 적도 있지만, 사실 그거는 극히 일부고 각 브랜드를 판매하는 업자분들한테 이 제품에 대해서 정확한 리뷰를 쌓아보자 라는 명목으로 그 당시에 카페 회원이었던 일부 층들한테 나눔했던 게 사실은 대부분이죠. 근데 이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판매자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단가표도 다 공개하고 직구도에 대해 방법에 대해서도 다 공유하고, 그 당시에 이 업계에 있어서 굉장히 불만이었던 게 뭐냐면, 선배들이나 선수들이 자기 제자나 레슨생들한테 약을 굉장히 비싸게 파는 게 하나의 관례처럼, 제 친구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비싸게 쓰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는 보디빌더들 너무 좋아하는데 이걸 왜 굳이 이 안 좋은 브랜드를 비싸게 써야 되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좀 좋은 약을 싸게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사실 있었어요. 요즘이야 진짜 직구 그냥 딸깍하면은 바로 되지만 그 시절에는 직구도 빡셌을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사이트가 많지 않고 되게 은폐되어 있는 곳들이 더 많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단속도 더 안 할 때였었고 되게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었고, 저 말고도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카페를 운영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업자들은 뭐 선수이었을 수도 있고 음지의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일 수도 있고. 실제로 옛날에 알빈이라고 있어요. 그분도 네이버에서 한 1, 2만 스테로이드 커뮤니티였는데 저랑 동갑이었고, 제 주변에 보디빌딩 하는 친구들을 아는 거예요. 논현동에서 자기가 우연히 불법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 막 스테로이드도 밀수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자기가 처음으로 손을 댔다. 옛날에는 세딜 천국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한때는 제일 핫했어요. 제가 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유통하셨을 분 중 한 분인데, 한국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중국에 계시는 분이에요. 이분이랑도 인연이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블로그 처음에 이제 막 시작하던 시절에 그분이 저한테 네이버로 쪽지를 보냈었어요. 우연치 않게 한국에서 스테로이드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가져와봐서 한국에서 유통을 하려고 한다. 자기랑 같이 해볼 생각 없냐고 했던 게 세계천국 운영자님이었어요. 제시 핑크맨, 하이젠버그, 쿠라, 약간 이런 닉네임을 카페에 썼었는데 전혀 보디빌딩과 관련 없는 분이었고,
그래서 이분들이랑 사실은 제가 사이가 안 좋았었어요. 블로그에다가 이 브랜드들 실체에 대해서 밝히고 뭐 약물의 원가에 대해서 밝히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저를 좋아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업자들 분들이 운영하는 카페 같은 경우는 되게 충성 회원들이 있었던 게 뭐였냐면 본인들이 약을 판매하니까 그래서 좀 열심히 활동하는 회원들한테 약을 싸게 준다거나 약을 그냥 주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 커뮤니티를 그 업자들보다 더 빨리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도 있었어요. 결론은 나눔은 하긴 했지만 꼬리표 걸 인정을 하고 떼진 않겠다. 네네. 그냥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전에 선수들이 판매가 많았었을 때 그걸 끄는 게 사실상 잠베이 카페거든요. 어느 누구도 감히 부정하지 못할 거예요. 비싸게 제자들한테 약물 팔아먹고 막 정확히 무슨 약인지도 모르는데 약을 먹이는 것도 문제고 거기서 좀 당했던 제자분들이 저희 카페에서 고발을 했게 그게 첫 약투죠. 요즘은 선수들이 그렇게 대놓고 못하거든요. 그런 정보들 공유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나름 자부심은 조금 있어요. 푸드시마지 나왔고요. 밑에는 궁채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잔하시죠. 네. 일단 택시타고 가시죠. 저 대리 불러야 돼서. 옛날에 대회를 뛰어보셨잖아요. 고등학교 때 3번 정도 대회 뛰어봤어요. 근데 이걸 선수라고 하게 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고등부들 선수라고 하면 대학 입시 목적으로 진짜 죽기 살기로 하는데 저는 진짜 보디빌딩을 좋아해서 시합을 뛰어보고 싶어서 뛴 케이스거든요. 그 당시 고등부 선수들도 진짜 열심히 운동 훈련했거든요. 보디빌딩으로 대학을 갈 수 있다. 그게 되니까 이제 그때 또 선수도 많았을 것 같긴 한데. 그쵸. 그 당시에는 뭐 한체대나 고려대나 중앙대나 경희대나 근데 지금은 대회조차도 뭐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니까 다녔던 헬스장 같은 경우는 송파에 있었는데 없을 거예요. 옮기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헬스장이 대한 보디빌딩 협회 관련된 분이 운영하시는 분이었어요. 누구나 이름 들으면 알만한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었고 대한 보디빌딩 협회에 있었던 일들을 되게 재밌는 일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서울 파고다 유명했고 뭐 인천은 구간 지역별로 좀 오래되고 많은 선수들을 배출한 헬스장들이 있어요. 애들을 대학을 보내야 되니까 경쟁이 심하잖아요. 옛날부터 보디빌딩 쪽은 약물을 쓰는 게 너무 당연시 되던 문화도 있었고 그래서 06년도 기사 보면 협회 이사가 애 대학 보내려고 애한테 스테로이드를 먹인 걸로 조사받아서 뭐 기사가 나온 적도 있어요. 06년도면 지금부터 정확히 20년 전이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그러던 시절이었으니까.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최근에도 박정수 선배님께서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팬이고 너무 리스펙하는데 트포이님 채널에 나와서 그때만 해도 스테로이드를 아무도 몰랐다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박정수 선배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쓰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 천연 호르몬제를 먹어서 도핑에 걸렸다. 그게 프로호르몬 다 디자이너 스테로이드 관련된 쓰면 안 되는 다이어트제 약물들이거든요. 와다에서 등록이 안 돼 있는 성분이었을 때 쓰다가 와다에서 등록했을 때 사실 이제 걸린 거예요. 보면서 이거는 좀 잘못된 얘긴데 라는 생각을 좀 사실 하긴 했어요. 진짜 그 당시에 보충제에 있었던 그런 호르몬 관련된 성분들을 진짜로 그냥 보충제라고 생각한다니까. 이게 대화가 안 통해요. 옆에 나랑 경쟁한 선수가 쓰는데 뭐라 안 해. 그러면은 써보는 걸 고려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마스카포네에 이제 엔다이브를 푹 찍어서 그냥 드시면 되세요. 네. 그 시절을 이제 겪고 오시면서 좀 동경하는 선수, 좋아하는 선수, 팬으로서 저한테는 로니 콜먼이 예수였고 홍준영 선수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선수였어요. 멋있었어요. 옛날에 보디빌더 보면 약간 아저씨 느낌이 있어요. 근데 약간 홍준영 선수나 되게 옷을 멋있게 입고 되게 커스텀한 멋진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옛날에 조남은 선수님 같은 경우도 패션 빌더로 유명했었어요. 멋스럽게 옷 입고 멋스럽게 꾸미고 하면 선배들이 욕해요. 옛날에는 진짜 대한보디빌딩 협회 말 안 들으면 도핑 테스트 해버리고 성적 제대로 안 주고 막 이러던 데였으니까. 이동익 선수도 제명당하신 얘기하면서 최근에 인터뷰에서 우셨거든요. 아직도 그게 없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아직도 문제는 많은 것 같아요. 들어보면. 그럼 결론은 약물 사용은 지지는 한다. 그래서 내추럴 보디빌딩이 싫다 무시한다 얘기 아니라 하나를 선택하냐라고 하면 저는 케미컬 보디빌딩을 봐요. 그러니까 뭐가 더 나쁘고 좋고 이게 아니라 그래서 옛날에는 선수들이 그렇게 잘못된 약 써서 문제되는 경우도 많았고 너무 비싸게 사고 눈탱이도 많이 맞고 정보들을 알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이 있어요. 이제 마무리로 얘기하자면 나눔한 거는 무조건 잘못된 거죠. 책임도 없다고 할 수 없고 모든 브랜드들 단가표 공개하고 막 각 브랜드들 리뷰 어떻게든 양성해 보려고 하고 한 거를 보면 이거는 판매자라면 할 행동이 아니거든요. 직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모르는데 약물에 대한 브랜드 정보 외에도 제가 또 한국의 시장에 빠르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게 PCT라고 해서 케어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외국에선 이미 다 TRT라는 걸 하지. 놀바덱스나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 억제제나 HCG 같은 고환의 크기를 키워주거나 기능을 유지시키거나 하는 그런 약물들을 케어제라는 말로 판매를 해요. 목적 자체가 잘못된 게 뭐냐면 그거는 단순히 인위적으로 맞출 뿐이에요. 마이클 스켈리 박사라고 해서 그분이 PCT 프로토콜을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성성기능 저하증이나 고환에 문제 있는 사람들한테 쓰려고 만든, 의사가 만든 그런 방식을 보디빌더들이 자기네들 멋대로 가져다가 PCT라는 이름도 붙이고 막 케어제라고 해서 만든 건데, 사이클 후 몸을 유지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정말 몸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PCT 약물로는 유지도 안 되고 오히려 더 악영향이 많을 수 있어요. 발자취들이 있지만 결국은 지금 25년 10월 1일에 왔을 때 과거에 비해서 약물 구매나 사용 환경이 더 나아졌네요. 훨씬 늘어났어요. 담배기 카페 운영할 때 저희끼리 정보 공유하는 시간은 되게 짧고, 그 이후에 외부 인원들 들어오면서 거의 약물 근절하는 분위기로 아예 바꿔버렸어요. 모든 업자 커뮤니티가 결국 저 때문에 다 붕괴됐거든요. 약 쓰지 말고 PT부터 받아야 된다. 그게 하나의 저희 캠페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잠백이라는 이름이 지금이야 유명하고, 처음에 8, 9년 전 카페 할 때만 해도 잠백이라는 이름을 헬스 하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바이럴 마케팅 출신으로서 키워드 검색에 중요하게 생각해요. 전 상위 노출을 할 줄 알잖아요. 업자들은 그걸 못하거든요. 이거는 아마 처음 얘기하는 건데, 뭐 윈스트롤, 아나바, 데카드라볼린, 뭐 에페드린, 성장호르몬, 테스토스테론, 네이버에서 약물을 찾는 사람들이 검색할 수 있는 키워드를 제가 다 점령했었어요. 그게 카페를 처음에 키우는데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됐던 거거든요. 업자들 커뮤니티나 블로그로 가기 전에 잠배기 카페를 오게 되면 약물에 대한 진짜 올바른 정보도 볼 수 있고, 약물을 사용하려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으면 운동부터 더 해봐라, PT부터 받아라, 이런 식으로 일부러 분위기를 바꿔가면서 제가 꿈꿨던 이상향은 내추럴로 하는 걸 저는 원해요. 사실은 진짜로 저희 카페 처음에 하셨던 분들은 제 마음을 이걸 말씀하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 업자들이랑 엄청 치열하게 커뮤니티 경쟁을 했었거든요. 하나만 브랜드만 하면 또 관련된 업자, 파마콤, 뭐 메디테크, 코오파마, 케이페이, 안 해본 브랜드가 없어요. 그때 장사하던 사람들 아직도 붙어 있을까요? 다 잡혔어요. 이미 가 있는 분도 있고 식약처에서 다 잡아넣더라고요. 범죄력 까야 되겠다. 과속딱지 말고는 한 번도 법을 위반해 본 적은 없어서. 아, 이거는 딴 얘기인데 대표님이 나이가 89년생이잖아요. 네. 사실 이 피트니스판에서의 89 라인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좀 이상하잖아요. 성엽이랑은 종종 연락하는 친구고, 준규랑 우영이는 친하죠. 다른 친구들이랑은 뭐 연락을 하거나 따로 보거나 그래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제가 왜 거리를 뒀냐면, 사실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업계 사람들 안 만났었어요, 아무도. 근데 갑자기 준규가 저를 술자리로 밤늦게 부르는 친구 아닌데 술자리로 한 번만 와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좀 자리가 멀었어요. 저는 서울 사는데 그 당시에 일산이었을 거예요. 이게 시청자분들 89 생각하면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한 친구가 어떤 한 친구의 욕을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아,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의 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친구한테 좀 비싸게 팔았나 봐요. 뭐 사실관계는 양쪽 얘기 들어봐야 되는 건데, 진짜 둘이 한번 크게 싸우겠구나 생각했어요. 이 술자리 끝나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 그냥 2, 3일인가? 며칠 지났는데 둘도 없는 형제처럼 인스타에 사진을 올리더라고요. 저 그걸 우연히 보고, 아 이거 진짜 좀 거리를 둬야겠다 그 생각을 가진 적 있죠. 와, 얘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엄청 많이 욕했거든요. 우리 형 내 동생으로 어떻게 귀결되는. 진짜 맨날 이렇게 막 의리로 우리 같이 운동하면서, 보디빌딩은 팀 운동이 아니거든요. 개인 플레이고, 진짜 문제가 뭐냐면 스테로이드가 도파민과 정신적인 영향이 많아요. 진짜 스테로이드 썼었을 때 쓰고 안 쓰고의 차이도 엄청 심하고, 근데 이걸 컨트롤 잘하는 사람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겠죠. 대표님이 항상 말하는 친구 중에 장성엽 선수가 아 이거 뽑아 먹으려고 작전 가졌구나. 그래요. 전말을 알 것 같거든요. 왜냐면 친구한테 얘기할 것 같거든요. 성엽이랑 준규처럼 친하진 않아요. 최근에 이제 준규 같은 경우는 어떤 분께서 준규 약물 파는 걸로 저격했거든요. 전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준규는 그럴 애 아니에요. 제가 보증할 수 있어요. 뭔가 오해가 있다. 이제 성엽이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지만 자주 연락하는 사이가 아닌데, 저는 이거 좀 놀랐던 게 뭐냐면, 제 주변은 성엽이가 왜? 그럴 애가 아닌데? 이게 사실로 정말 밝혀진 건지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그게 일이 터졌을 때 웨이브님 주문철 대표님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성엽이 야 이거 맞아 이러는 거예요. 그 형도 성엽에 대해서 되게 좋게 봤거든요. 친하진 않지만. 아 형님 저 모르겠다고, 뭐 사실 아니지 않을까요? 뭐 아닐 수도 있으니까 뭐 좀 오해가 있겠죠. 실제로 그 주변 사람들은 성엽에 대해서 나쁘게 실제로는 얘기 안 한다. 마지막 문철이 형, 주문철 대표님의 한마디가 그거였어요. 재윤아, 성엽이도 대부 출신이잖아. 그게 진짜로요. 그게 마지막 대화였어요. 저는 이제 시청자니까 뵌 적이 없기 때문에 제 함부로 얘기할 수 없겠지만 제일 중요한 본인의 인생의 첫 번째 시합을 앞두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마음이 많이 네, 아파요. 또 제가 그 PD님도 알고 손코치 관련된 애들 얘기 들어보면서 대표에 대한
서운함이 있는 거지. 성엽이의 인간 자체적으로서는 아무도 말 안 해요. 맛있는데. 한번 끓여서 나온 거긴 한데요. 왠지 조금씩 졸여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아, 안타깝죠. 업계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대부 출신이라는 단어가 알죠? 여러 의미를.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우리 PD님이 대부 출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요? 네, 찐 대부 출신에 어떤 게 있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는 보디빌딩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혼자 자기의 만족에 빠져서 혼자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기적이고 이기심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진짜 보디빌더들은 진짜 이기적이에요. 다른 운동 같은 경우는 같이 훈련하고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보디빌딩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365일 중에 360일이라는 시간 혼자서 운동하는 시간이 많거든요. 같이 할 때도 있겠지만 저는 듣기로는 그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이 운동을 잘한다고 누가 하는 걸 어디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디빌딩 하시는 분은 키 작은 분들이 많으세요. 세 보일 수 있고 커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채우는 게 훨씬 쉬워요. 외적으로 좀 보여지고 하고 싶은 분들이 보디빌딩 많이 해요. 저도 사실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뭔가 보디빌딩 하면 세 보이고 그렇죠. 강해 보이고 강해 보이는 거지 진짜 강한 건 아니잖아요. 시작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사주셔도 돼요. 꼬리표라고 말씀하셨던 게 있을 텐데 분명히 카페 체급이 성장해 나간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저는 진짜 잠배기 카페에 쏟아부은 열정이 처음에 시작할 때 진짜 6개월 동안 밖을 한 번도 나가본 적 없어요. 계절도 모르고 커뮤니티 그렇게 키웠고 정보 공유하려고 엄청나게 공부하고 번역하고 해서 올린 것도 너무 많고 바로 잡아보려고 노력한 것도 많고 해서 프로 선수 있으셨을 때 그분들은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만 저는 일반인이 사용하는 거는 단 조금도 이해를 못한 입장이에요. 카페 초기부터 그랬어요. 요즘 많이 제가 순화된 옛날에 업자들한테 벌레라고 했었어요. 범죄자, 잡범, 아니 진짜로 이런 잡범, 범죄자들이 파는 약을 함부로 사면 안 되고 항상 그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었거든요. 뭐 바디 프로필을 찍거나 아마추어 대회를 나가는데 저는 약을 쓸 이유가 단 조금도 없다고 생각해요. 프로 대회 나가거나 이걸로 생계가 걸려 있는 분들은 안 쓰라고는 저는 말 못할 것 같아요. 알아보고 써라 이렇게 얘기하지. 많이 나갔어요? 자주 안 드신. 거의 마실 일이 없어서 저도 유튜브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많이 안 올려서 해보고 싶은 거 저는 다 올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방향성이 더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저는 너무 좋아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회수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제 본 모습의 진정성이나 이런 게 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분야가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진짜 마이너하고 완전 내 2층이 되게 탄탄해요. 진입 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그래서 가짜 내추럴들이 없어져야 돼요. 아무나 시합 뛸 수 있어야 돼요. 내추럴 대회는 수준이 지금 너무 높아서 말이 안 돼요. 누구나 좀 도전해보고 헬스장 다니가도 한번 나가보고 하는데 그럴 대회가 없어서 프로 종목 말고 아마추어 종목, 실업 종목 이런 것들을 생활체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생활체육이 돼야 코치를 해서라든 뭐 아카데미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보디빌딩은 마이너하고 인기 없는 스포츠 종목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그것 치고는 헬스장도 많고 트레이너들도 그쵸. 코치들도 되게 돈을 잘 버는 편이에요. 마이너하지만 진짜 쓰는 분들은 화끈하게 쓰고 그 팬층이 있긴 있거든요. 배드민턴, 테니스, 골프, 기타 등등 코치들이 실제로 수입이 많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엘리트를 하는 사람도 많이 못 벌어서 그래서 하는 게 이제 헬스트레이너, 피트니스, 필라테스 물론 돈이 되니까 하겠지만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이 버는 코치가 보디빌딩 코치들일 거예요. 약도 팔아, 온라인 코칭도 해. 지금 우리나라 원탑은 누굽니까? 네. 돈을 제일 쓰러 다니는 건 그냥 매스몬스터가 코칭을 많이 하는 거. 브랜딩을 잘하셔서 실력으로 한 명은 못 꼽겠어요. 한 명을 꼽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코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똑똑해요. 400명 주다면 돈이 얼마야? 그 레슨비는 또 카페 단위가 다르니까 세금도 안 내요. 결국엔 추징이 안 될까요? 현금으로 이왕- 받아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추징을 못 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나중에 집조차도 아무것도 못 사요. 제 최근에도 저 아는 헬스 하시는 분 복실통에서 털어갖고 10억 정도 털렸거든요. 잡는 기준이 있어요. 싸놓고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하긴 하던데 저도 그러고 살고 싶네요. 그런 거 아니세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스테로이드 판매업자들이 금은보화 많이 선물하려고 그걸 저한테 잘 보이려고 한 업자가 막 그분 되게 탐구심이 많은 분이었는데 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저한테 좀 물어보면서 약 산 사람들한테 좀 제대로 알려주고 싶다라고 해서 막 물어보면서 저한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한테 맨날 뭐 시계 롤렉스라도 하나 보내드리고 싶다. 업자인데도 몰라서 질문을 하면서 업자들은 약을 잘 몰라요. 돈이 되니까 그냥 그쵸, 그냥 돈 되니까 그냥 불법 일 하는 거지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지. 지식이 네. 있을 필요는 없죠. 0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업자가 잡혀내기
와 관련된 무리들이에요. 그 당시 공소금액 찍힌 게 2억이었어요. 요즘은 기본이 10억, 20억이에요. 규모가 엄청 커진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이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반대했었어요.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엄청 많았죠. 수사 인력을 쓸 정도의 가치는 아니다. 솔직히 말하면 1년에 그렇게 한두 번 있는 건데 그 잡범들이거든요. 단위가 막 100억, 1000억 단위 넘어가고 막 불법적인 하는데 많이 엮여있고 하는데 여기는 국내에서 제조해서 한 1억 팔아먹다 걸릴 놈들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좀 심각해지게 된 게 그나마 이런 문제, 약초 문제도 터진 것도 있고 그 전부터 미국이 움직였으니까. 미국도 오히려 좀 달라진 게 뭐냐면 히데타다 미국에 입국할 때 스테로이드 소지해가지고 제 영상 옥중 펀지 같은 것도 뭐 밀수하는 놈도 아니고 파는 놈도 아니고 그냥 진짜 약 종류 두세 개거든요. 들어가서 쓸 것만 사갔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운동선수들이 미국 공항에서 한두 명 쓰는 거 있잖아요. 웃으면서 들여보내준다고 하거든요. 뭐 앰플 하나, 바이알 하나, 뭐 알약 몇 개 이러면 그냥 보디빌더냐 물어보고 그냥 보내요. 보디빌더들은 뭐 8, 90년대부터 썼었지만 미국에서 FDA 이런 데서도 관심이 없었어요. 지네들끼리 끼리끼리 저러고 논다는데 약간 좀 내버려 뒀는데. 그리고 밀로 사체프라는 유명한 코치도 약 팔다가 걸려갖고 수사받았어요. 데니스 햄슨 태국을 못 들어가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뿐만 아니라 있잖아요. 이런 걸로 그 소지 뭐 판매 이런 걸로 엮여가지고 한번 미국의 올림피아 선수한테 약도 뿌리고 중간에서 또 했던 밀로 사체프예요. 기록도 있어요. 아직도 떳떳하게 잘 살잖아요. 문제는 몰라요. 스테로이드와 관련해서 매일같이 모든 뉴스들을 다 검색해서 찾아보는 게 아직도 습관이니까 한 4년 전인가? 그 뉴스도 있었어요. 크리스 범스테드 누나가 있어요. 멀리사 범스테드라고. 이안 벨리어 와이프죠. 캐나다에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계속 직구하다가 걸려서 뉴스 나왔었어요. 보디빌딩 판에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관심도 없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크리스 범스테드가 완전 1등이니까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크리스 범스테드 누나가 살 일이 뭐 있어요. 그게 누구 거였겠어요. 이안 벨리어 거 아니면 크리스 범스테드였겠죠. 크리스 범스테드 누나도 피겨 프로 선수긴 한데 시합 안 뛴 지 오래됐고 여자가 쓸만한 양이 아니에요. 그럼 뭐겠어요. 남편 거거나 동생 거 같이 뭐 시켰겠죠. 보통은 와이프가 있으면 여보 닭가슴살 10kg만 시켜줘. 근데 범스테드랑 이안벨리랑 다른 거죠. 아 거기 약 좋던데 윈스트롤 100개랑 이키 두바이알 데카 열앰플만 좀 시켜줘. 뭐 이랬던 거겠죠. 선수는 그러면 어떤 약을 어떻게 구해요? 라는 질문도 있었거든요. 똑같아요. 직구하거나 그 동네에 있는 업자 아니면 아는 업자에 사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뭐 제약회사 제품 쓸 것 같은데 언더 쓸 수밖에 없거든요. 난 운동선수들이 뭐 쓰는지 다 아는데 다 그냥 UGL 브랜드 쓰는 거예요. 다 같이. 저는 아이언맨 잡지나 옛날에 플렉스 잡지, 뭐 머스큘라 디벨롭먼트 90년대부터 지금껏까지 다 읽은 것 같은데 케빈 레브론이랑 도리안 예츠였나? 그 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때만 해도 제약회사에서 올바른 출처의 약물을 쓸 수 있었다. 근데 지금은 그걸 쓰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 시절은 좀 합법적으로 써서 더 그렇게 몬스터적인 그런 게 나왔던 건지. 아니, 옛날 선수들이 몬스터적인 게 뭐냐면 사이트인들에서 부위의 조사를 되게 많이 해요. 뭐 테스토스테론이나 이런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오일류들을 일부러 약점 부위에다 넣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이건 진짜 올림피아 선수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 우리나라 잘하는 건데 염증 반응일으켜서 수분이 올라와서 일부러 시작 기간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근막이 이렇게 있는데 근육이 많이 감싸고 있다고 쳐요. 근데 오일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위적으로 근막이 늘어나겠죠. 그거를 채운다는 느낌이 얘는 있어요. 근데 그 효과가 있어요. 국내에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많이 알려져 있는 방식 중에 하나여서. GH 성장 호르몬을 하루 12유닛을 사용하는 코치가 많습니다. 내추럴 때보다 건강에서 신경 쓰면서 건강해졌다. 개소리예요. 가짜 내추럴을 이대로밖에 둘 수 없을까요? 내추럴이라는 단어는 지금 보디빌딩에서만밖에 안 쓰고 있어요. 맥스컷과 아미노 맥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맥스커터 먹을 이유가 없고 가짜 내추럴이 정말 많은데 이 사람은 진짜 내추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좀 이게 논란이 될 수 있는 전 조주님이에요. 아니 왜냐하면